하나가 최근 들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국내 선수들의 실력이 다소 부족하고 세대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외국인 선수 부문에서 확실한 강점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크다. 외국인 선수가 팀 전력에 미치는 비중을 고려하면 어쩌면 하나의 부진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리그를 대표할 만한 에이스를 배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타자를 보유한 적도 없었다. 오히려 매 시즌 한두 명씩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드러냈다. 잠깐 반짝했던 선수들도 재계약 후에는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성적이 하락하곤 했다. 2년 이상 팀에 남은 외국인 선수를 떠올리기도 쉽지 않다. 브라이언 오그레디, 버치 스미스처럼 흑역사로 남은 외국인 선수들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하나는 외국인 스카우트팀의 활약으로 정규 시즌 2위에 오르는 발판을 마련했다.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팀 전력의 핵심을 세워준 것이다. 지난해 부상 대체 외국인으로 합류해 성공을 거둔 라이언 와이스, 시즌 전 영입된 코디 폰세, 그리고 시즌 중반 플로리얼의 부상 대체로 들어온 루이스 리베라토까지 하나는 외국인 영입마다 성공을 거두었다. 다만 이 전력이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리그 최고 선발 투수로 꼽힌 폰세는 이미 여러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지켜본 하나는 시즌 중반부터 폰세와의 재계약이 쉽지 않음을 직감하고 대체 자원을 탐색했다. 폰세는 KBO 외국인 투수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을 세운 투수로 그 이상의 선수를 찾기는 사실상 어렵다. 내년에는 1선발 자원의 경쟁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리그 최고 수준의 2선발이었던 라이언 와이스는 폰세에 비해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덜 받고 있다. 관심이 있다 해도 선발보다는 불펜 자원으로 평가하는 팀이 많아 몸값 경쟁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메이저리그 경험이 전무한 와이스가 구단들의 제안에 흔들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와이스는 떠나며 내년에 꼭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지 않았다. 당분간은 차분히 제안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와이스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 반면 리베라토는 하나가 잔류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대상이다. 플로리얼의 대체 선수로 급히 영입된 리베라토는 플로리얼이 보여주지 못했던 타격의 정교함을 선보이며 좋은 성적을 올렸다. 오히려 전임자 플로리얼보다 종합적으로 더 낫다는 평가까지 받았고 그 덕분에 플로리얼이 부상해서 복귀한 뒤에도 리베라토가 자리를 지켰다. 말 그대로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정규직을 밀어낸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분명한 약점이 드러난 것이 문제였다. 특정 코스에 대한 취약함이 뚜렷했고 이를 파악한 K리그 팀들의 공략이 집중됐다. 리베라토는 입단 후 첫 15경기에서 타율 0.387로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이후 47경기에서는 타율 0.288에 머물렀다. 8월 19경기에서는 타율 0.232, 9월 이후 16경기에서는 타율 0.262로 외국인 타자에게 기대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한국 시리즈에서의 부진은 상당히 아쉽다. 가장 중요한 무대인 5경기에서 타율 0.111, 장타율 0.267에 머물러 재계약을 잡을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시즌 말미부터 이어진 타격 침체의 연속이라고도 평가된다. 그렇다고 중견수 수비가 매우 뛰어난 것도 아니었다. 하나의 구석 외야 수비가 어느 정도 불안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리베라토가 이 모든 약점을 완전히 보완해주지는 못했다. 수비 면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전임자 플로리얼이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 하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리베라토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와이스처럼 무조건적인 재계약 대상은 아니다. 외국인 선수 시장 흐름도 차분히 관망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외국인 타자 시장 환경이 훨씬 나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라토보다 더 좋은 선수가 나온다면 언제든 다른 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 반드시 외국인 선수 시장만이 아니라 팀 내에서 중견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리베라토의 미래도 바뀔 수 있다.
결론이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상황에서 한국 시리즈 정상에 재도전하는 한화의 고민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한화의 지휘봉은 내년에도 여전히 김경문 감독이 잡는다. 일각의 비판 여론에도 지난해 최하위 팀을 정규 시즌 2위로 견인한 성과는 무시할 수 없다. 구단 관계자는 코칭 스태프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내년 시즌 전력 계획을 김경문 감독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구단의 확고한 지지를 드러냈다. 이번 주 시작하는 마무리 캠프를 통해 내년을 위한 준비가 가속화된다. 가장 긴급한 현안은 외국인 투수들과의 재계약이다. 팀 전력의 핵심이었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를 잡는 것이 관건이다. 폰세는 이번 시즌 18승 1패, 평균 자책 1.89, 252탈 3진, 0.944 승률로 4가지 부문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K리그 외국인 투수 사상 최초의 사관왕에 올랐다. 150km/h 후반의 빠른 공과 변화구, 커브, 스플리터 등 다양한 구종, 뛰어난 체력으로 리그를 압도했다. 와이스 또한 30경기 16승 5패, 평균 자책 2.87을 기록하며 어느 팀에서건 에이스 역할을 해낼 만한 기량을 증명했다. 특히 포스트 시즌 5차전 4이닝 1실점 투구와 한국 시리즈 3차전 7.2이닝 1실점의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150km/h 중반대의 강속구와 스위퍼가 효과적인 조화를 이루었다. 시즌 전 예측과 달리 한화가 시즌 내내 선두 경쟁을 벌이고 준우승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두 외국인 투수의 공헌이 컸다. 다만 두 선수의 탁월한 성적이 역설적으로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이 변수다. 폰세는 정규 시즌 내내 다수의 멜비팀들이 러브콜을 보내며 영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리그 출신 선수들을 여러 차례 영입한 전력이 있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한 팀의 관심이 두드러진다. 와이스 역시 일부 메이저리그 팀에서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 전문 매체 팬그래프는 폰세의 미래가치, FV를 메이저리그 올스타 수준에 해당하는 50으로 평가하며 2에서 3년 전 에릭 패디가 맺었던 2년 1,500만 달러, 약 2,1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와이스는 FV40으로 책정되어 불펜 투수로서 빅리그 무대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분위기로는 두 선수 모두 미국 복귀 가능성이 크며 최소한 폰세의 메이저리그 진출은 유력해 보인다. 한화로서는 아쉬운 상황이다. 두 선수를 꼭 붙잡고 싶지만 메이저 구단들의 자금력을 상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한화 관계자는 상황이 어떻든 두 선수를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대책 카드도 마련하되 구단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오퍼를 내세워 끝까지 붙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2년 전 NC 다이노스 역시 에이스 에릭 패디가 MLB에 관심을 받자 단연 계약을 제안하며 잔류를 추진했지만 결국 미국으로 떠난 사례가 있었다. 외국인 타자 루이스 리베라토의 재계약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는 시즌 중 대체 외국인으로 합류해 62경기에서 타율 0.313, 246타수 77안타, 10홈런, 31타점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한화가 후반기 선두 경쟁을 이어가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한국 시리즈에서 타율 0.111로 부진했고 정확한 컨택 외에는 아쉬움이 남았다. 장타력과 중견수 수비력에서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한화는 리베라토보다는 장타력이 더 강한 코너 외야수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FA 영입 여부 역시 관심을 모은다. 한화는 최근 3년간 매 오프시즌마다 외부 FA를 통해 전력을 강화해왔다. 최은성처럼 성공적인 보강도 있었지만 올해 영입한 투수 엄상백과 유격수 심우주는 투자 대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